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양 양호입니다. 오늘이 11월 27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2시 20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지수 탄력성이 오늘 같은 경우 아주 강한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상당히 견조하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차트가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강조드렸던 시점 11월 초입니다. 그때 이후로 별반 큰 조정도 없이 계속 상당히 견조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몇 특히 특별할 만한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탄력적으로 견조하게 올라가는 경우는 매우 드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현재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시장 상황이 매우 좋다는 것이죠. 특별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인데, 더욱더 그런 만큼 이 장세는 아주 강한 장세로서 연말 장세 정도가 아니고 내년 연초 장세 건너 바이든 취임 이후에 아마 허니문 랠리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3개월 정도는 강세장이 펼쳐진다 했을 때 그것을 허니문 랠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허니문 랠리를 거쳐 내년 4월달, 4월달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또 제니 옐런이 또 재무장관 되고 하면 더 이 강세장이 지속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년 내내 강세장이 펼쳐지면서 기본적으로 종합지수 3,000포인트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 3,300, 3,600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시장 주역은 뭐 당연히 삼성전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완톱입니다. 완톱. 삼성전자 완톱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핵심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에서 완톱 플러스 5를 제가 지금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어찌됐든 적어도 삼성전자만큼은 절대 팔면 안 된다는 거고요. 안 갖고 있거나 물량 부족하신 분들은 많이 올라왔다 하는 것을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당연히 매수를 해야 된다 하는 것. 자, 이것을 계속 강조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현재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왕 매수 보유한 김에 뭐 1년 정도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3년 내지 적당하게는 5년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10년은 갖고 있을 것이라면 더 좋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5년 후 2025년 정도 되면 지금 뭐 6만 8천 원 정도입니다만 그 3배 정도 된 한 2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올라간다는 건데, 지금 웬만한 금융상품 중에서 이런 정도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금융상품은 전무하죠. 그렇게 더욱더 자금이 크신 분들은 삼성전자 진력을 다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까지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자, 그런데 오늘 하루만 또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흐름과는 약간 좀 다르게 변화가 좀 생겼죠. 수급상, 판도상 그런 변화인데요.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약간은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반등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과 그리고 화려한 상당히 복잡한 종목 장세가 또 펼쳐지고 있다는 것도 또한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동안 11월 초부터 최근까지 대규모로 순매도 했던 시장을 떠났던 일반 개인들, 이른바 동학개미들이 아주 화려하게 적극적으로 시장에 되돌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뭐 2차 전지 또 일부 바이오주들, 일부 바이오가 아닌데요. 상당히 많은 바이오주들 또 반도체 관련주 기타 등등의 일반 개인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개별 종목들이 우후 죽순경으로 여기저기서 반등이 시도되거나 또는 추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현재 좋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초점 맞추기가 상당히 좀 어렵죠. 더군다나 우리가 1 플러스 5라고 하는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러한 화려한 종목 전세가 펼쳐지는 것은 시각을 흐트릴 수 있는 위험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건 좀 절대 그런데 그런 현상에 또는 그런 종목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건데 다만 몇몇 테마나 몇몇 종목은 좀 별도로 볼 수는 있다 하는 정도까지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테마를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주들이 SKC, 제가 강조드렸던 종목이죠. SKC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다른 2차 전지 소재주,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아닌 소재주들이 일제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일반 개인들이 힘을 쓰는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돼 있다는 건데 그런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크게 보자는 것이죠. 크게 봤을 때 2차 전지가 상당히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과 또 그 중에 한두 종목을 선정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LG화학을 배제하고 그중 SKC, LG화학이 아니라면 SKC 정도에 초점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변에 보니까 말이죠. 이 장세, 지수 강세장을 제대로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 지수 강세장, 이 새로운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는 이 강세장의 핵심 개념, 포인트, 근거, 이것을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자 합니다. 또 그에 걸맞는 포트폴리오, 제가 왜 삼성전자 원탑 플러스 시가총액 상위 종목 5 해서 1 플러스 5를 강조하는지 이거를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요점만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그 순서를 맞춰서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안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유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죠. 010-2420-0553입니다. 회원을 가입해서 한번 이용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끝으로 해서 안내 말씀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일단 시장을 이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이죠. 일종의 키맞추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못 알아봤기 때문에 코스피만 질주할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그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상황이 일반 개인들이 유입됨에 따라서 일반 개인이 약간 주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현상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상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11월 25일까지 어제 그제까지죠. 일평균 4천억 정도를 순매수했던 그들이 그저께부터 약간 꼬리를 순매도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저께. 그리고 어제 거쳐 오늘까지 다시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지만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매수 강도가 좀 약화됐고 그와 관련돼서 일반 개인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실은 기다린 것도 아닙니다. 낮은 가격에서 팔고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는 그런 꼴이 돼버렸죠.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3거래일 동안 누계 약 1조 원 정도, 상당히 그 매수 규모가 큽니다. 1조 원 정도 순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재미있는 게 있어요. 사실 11월 1일부터 이번 주 화요일까지인가요? 그때까지 약 4조 9조 아니죠.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약 근 5조 원 정도 순매도를 했다 하는 건데 3일간 순매수로 돌변한 것도 또한 재밌는 현상이고 또 한 가지 재밌는 현상은 그동안 삼성전자에 국한돼서 보면 삼성전자 본주는 대규모로 매도를 했습니다. 전체 매도의 약 40%에 해당되는 1조 9천억 정도로 삼성전자 본주를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요. 반면에 우선주는 거꾸로 또 매수를 해서 4천억 원이나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전체에서 5조 원을 매도하면서 삼성전자 본주를 또 그렇게 매도를 했는데 반면에 우선주는 그렇게 많이 매수했다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드릴까 합니다. 앞으로는 삼성전자를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선주 대신에 본주를 매수하십시오. 일반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그렇게 썩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전에는 제가 우선주든 본주든 구별 안 하고 다 좋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본주를 매수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왕 우선주를 갖고 있는 터에 그 우선주를 본주로 바꾸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반대로 또 현재 본주를 우선주로 바꾸는 것도 불필요합니다. 그냥 전직에 있는 본주든 우선주든 그대로 가져가면 된다는 건데 새롭게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선주 말고 본주를 매수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개인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틈새적 전상에 나올 때는 코스닥에 집중하는 그리고 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코스닥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에 그렇게 많이 집중하지는 않았습니다. 6천억 정도 순매수밖에 안 했다는 거고 또 최근 어제 오늘까지 의외로 코스닥을 일반 개인들이 순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2,200억 원의 순매도를 해요. 이게 상당히 의외의 현상입니다. 이런 경우가 보편적으로 안 나타나거든요. 이 얘기는 이런 것 같아요. 일반 개인들 이제 느끼는 거죠. 지수가 올라가고 그 핵심에는 삼성전자가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삼성전자에 부대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좋다. 이런 관점으로 뒤늦게 그것을 깨닫고 삼성전자 우선주로 많이 매수했겠죠. 이런 식으로 매수하면서 코스닥은 오히려 매도하더라.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그들의 시각도 바뀌고 있다는 거. 근데 이건 나중에 우리한테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우리 포트폴리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의 매물 압박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심리적인 힘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어쨌든 요건 조금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일반 개인들이 그동안 우후수순 바이오주든지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테마주나 정치 테마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 그쪽에 진료가 가는 것이 아니라 대형주 쪽으로 초점을 이제 맞추기 시작했다. 이런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변화가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얘기가 된 김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시장의 판도는 뭐 당장 틈새적 현상으로 코스피보다 코스닥, 대형주보단 중소형주, 그리고 파트별 종목별 순환매가 나온다는 건데 앞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복잡하고 상당히 난해하고 또 상당히 단기적으로 약간 위험하기도 합니다. 바이오를 본다면 셀트리온, 보령지역, 한미약 등도 개별주로에 반응하는 측면이 있고 자, 근데 2차 전지는 조금 다르죠. 2차 전지는 집단도 동시다발로 반응합니다. 어떤 특정 테마, 어떤 특정 그 해당되는 섹터를 공략할 때에는 그 해당되는 테마나 섹터가 동시다발로 다 같이 움직일 때 그때 공략하는 것이 훨씬 더 판단하기 쉽고 안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종목 장세가 틈새대로 펼쳐지고 그게 어느 정도 호응한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원래 우리가 2차 전지 하고 했으니까 이왕이면 2차 전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더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전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랬을 때 SKC 같은 종목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나 기타 5G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종목들 동시다발로 움직입니다만은 그러나 매우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측면, 선별적이거나 개별적이거나 막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서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테슬라나 뭐 동진세미계, PSK 등등 더 이상의 뭐 다른 종목도 좋은 종목도 꽤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더 이상 종목 수를 늘릴 필요까지는 없겠다. 이런 관점으로 일단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그리고 지수 조정과 관련돼서 약간 부담이 있는 어떤 징후가 있는데 이렇게 수급이 일반 개인들이 많이 매수하는 것은 지수로 봤을 때 썩 좋은 현상은 아니고요. 또 현재 기관들이 상당히 대규모로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도 약간 거슬리죠. 일반 금융투자가 매도하고 연기금도 매도를 하고 기타 투신 이들이 금융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중기적인 보유 관점의 기관들이 매도하는 거는 이건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네들이 갖고 있는 운용자산 중에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매물이 나오는 것이니까 펀더멘털이나 추세와는 무관한 단기 기간 동안의 반응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가 매도를 해서 약간 지수 부담이 있는 건 약간 힌트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베이시스가 좀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2, 0.8. 이것도 약간 지수 부담이 있는 것과 그리고 내달 12월 10일 12월 두 번주 목요일 날이 쿼드러플 미칭데이 선물옵션 동시에 만기입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미리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 약간의 변수로 작동되는
예, 그런 소지가 좀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돼서 약간 단기적으로만 반응하는 것이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수, 뭐 그 정도만 얘기를 하죠. 이것도 사실은 뭐 만만치 않은 내용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넘어서, 자, 2차 전지. 자, 2차 전지. 2차 전지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잠깐 뭐 이양 얘기가 나왔으면 구경이라도 차트라도 좀 보면서 말씀드릴까 하면 현재 2차 전지 완제품 LG화학 오늘은 약부합입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고요. 삼성 SDI도 부합권 근처에 맴돌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대형주 중에 SK이노베이션도 2차 전지 완제품 업체죠. 근데 2차 전지 때문에 뜨는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정제 마진이 요새 상당히 가파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과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강세는. 이것도 우리 참조를 해볼 필요가 있지. 정제 마진이 좋아지면 석유화학 제품의 마진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LG화학한테도 넘어서 또 하나솔루션한테도 실적 측면에서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2차 전지 완제품 쪽은 약간 주춤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반면에 2차 전지 소재 쪽은 상당히 좋아요. 일단 SKC가 이렇게 좋고요. 일진모티리얼스, 그리고 두산솔루스, 두산솔루스도 많이 올라갔어요. 포스코 케미칼, 또 코스모화학, 예, 그리고 첨보도 인기주였었죠. 또 대범 마그네틱스, 또 코윈테크, 갖고 계신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에코프로 BM, 그리고 후송, 그리고 최근에 상장된 업체도 있죠. 최근에 상장된 하나기술이라는 업체도 잠깐만 구경이라도 좀 해보죠. 하나기술이라고 하는 업체. 첫날 급등했다 급락해서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2차 전지 흐름과 어느 정도 연계돼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이제 구경을 했고 했으니까, 왜 올라가는지 그 배경을 잠깐 보도록 하죠.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 제가 그 중에서도 강조드리고자 싶은 종목이 SKC니까 SKC 차트를 일단 올려놓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뭐 종목 장세, 약간 순환성 테마 시세가 형성되는 것이다. 개인이 단기적이나마 주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2차 전지 소재 관련주 만만한 그런 종목들, 과거 때 인기 종목이기도 했었으니까 주목받을 만 했다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그건 단기적인 그런 그 현상일 뿐만이 아니라 바이든 효과가 크다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환경 기후 특사로 존 케리,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당시 국무장관을 역임했던 사실은 상당히 거물급 인사죠. 나이도 많습니다. 이분이 현재 환경기후 특사로 위촉된다는 거죠. 근데 환경기후 특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요.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안보회의, NSC라고 하죠. 여기에 참석할 정도로까지 환경기후특사가 역할을 한다는 건데 여기에 존켈이라고 하는 거무급 인사가 위촉된다는 건데 그만큼 바이든 당선자가 얼마만큼 환경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중대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 펼쳐질 향후 환경과 관련된 정책이 얼마나 강도 높게 펼쳐질 것인지를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지금 분석가들은 연간 금액으로 따졌을 때 2조 달러 정도를 쏟아부을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2조 불이라고 한다면 매우 이러한 코로나 위기를 맞이해서 미국이 연간 시장에 좀 내놓는 경기 부양 자금 규모랑 거의 비슷합니다. 위기 상황 때 나오는 금액이나 또는 평상적인 환경 정책에 쏟아붓는 그러한 투자 규모나 비쌀 정도로 환경에 쏟아붓는 정도로 지금 상당한 비중을 둔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효과가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테슬라. 테슬라가 말이죠. 최근에 여러 가지 그 변수도 있고 지각도 많이 다르긴 하지만
속속 몇몇 업체, 모건스탠이나 크레디트 스위스 같은 유수의 글로벌 IB에서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되는데 상당히 높게 $1,000, $1,200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 넘어갈 정도로까지 지금 상향 조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연간 평균 그 CAGR이라고 하는데 40% 정도가 아니라 뭐 50%, 60% 이런 정도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바이든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이게 다 바이든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WTI 가격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정제 마진뿐만 아니라 에틸렌, 부타디엔 등의 기초 유부 및 기타 ABS 등의 합성 수지까지 전반적으로 석유화학 제품의 마진, 스프레드라고 하죠. 급속히 개선이 된다는 건데 이게 태양광하고도 상당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태양광이 아니라 2차전지와 관련돼.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LG화학이나 또는 LG화학이나 삼성 SDI의 화학 부분에 화학 부분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LG화학이 올라가게 되면 2차 전지 전체한테도 일종의 모멘텀이 된다는 거죠. 간접적으로 현재 그 호재가 된다는 것이고 직접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가가 급등을 해서 만약에 $50 넘어 $60까지 올라간다면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유류비가 올라가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자동으로 좋아지는 측면이 있죠. 자동으로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기차 수요가 상당히 그렇지 않아도 더 빠르게 가속되는 측면이 있다. 수요를 가속시키는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이 배경이 된다는 건데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2차 전지는 외국인 기관까지 선호하는 대상이며 그것이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테슬라 그런 정도로 촉망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우리나라가 그리고 또 현재 LG화학이 현재 중국에서 테슬라의 모델 Y 현재 장착 배터리로 완전 싹쓸이를 했다는 것도 또한 재료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차 전지가 더욱더 부각될 소지가 높다. 이런 관점인데다가 그리고 결론적으로 SKC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SKC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겁니다. 기존 주력 그 산업이 원래는 프로필렌 옥사이드, 프로필렌 글리콜 같은 물론 단열재나 그 자동차 내장재 이쪽 쓰기는 화학 산업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프로필렌 글리콜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데다가 프로필렌 옥사이드까지도 현재 마진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앞서 LG화학의 기본적인 석유화학 제품 마진이 좋아지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반영될 것이고 CMP 패드 이건 연마제입니다. 이건 뭐 반도체 쪽이거든요. 이쪽도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넥실리스, SKC 넥실리스가 4분기 때부터 한 3분기 때까지의 실적은 다소 3분기는 특히 약간 저조했습니다만은 4분기 때부터 좋아진다 하는 것이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제4공정까지 건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5공정, 6공정까지 2022년 내년 하나씩 공정이 건립돼서 세계 최대 동박 현재 일렉포일의 제1위 업체가 된다는 건데 아마 2위가 일진 머티리얼스가 되겠죠. 초격차를 벌리는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대규모로 증설을 한다는 거 그것도 중요하고요. 시장의 사이즈가 커지는 만큼 빠른 속도로 대규모로 증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SKC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계열사를 매각을 했죠. SKC PI 계열사나 사업 부분을 매각을 했습니다. SKC PI 또 바이오랜드 최근에 매각을 했었고 그 외 석유화학 부분 일부를 매각을 했죠. 그것은 지금 현재 차세대 성장 동력 가장 대표적인 것이 2차전지 소재의 그 역량 현재 SKC 사내 역량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 역량이 집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데다가 SK그룹 자체도 2차전지 밸류체인을 지금 완성해 나가고 있죠. 현재 SK 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완제품을 만들고 있고 자체적으로 분리막을 만들고 있으며 기타 다른 소재는 SKC가 맡을 소지가 상당히 높다. 이런 관점으로 해서 전체적인 밸류체인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SK그룹이 전체 밸류체인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SKC가 상당히 중요한 핵심 소재 사업체로서 중심을 잡게 되는 이런 관점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넥실리스 공장을 방문했다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방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SK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오늘 중에 많이 올라가고 그렇기도 하지만 또 PR도 높기도 하지만 여기서 끝일 종목이 아니라 10만원 넘어 내년도 되면 15만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소리가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그러면 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요 그 전에 뭐 에코프로 BM과 같이 말씀을 드렸지만 에코프로 BM도 좋아요. 근데 이왕 둘 중에 하나 매수한 한 종목에 집중하는 게 한 종목에 집중하는 게 좋거든요. 그랬을 때는 SKC가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건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요 핵심 포인트 이겁니다. 이번 시간이 좀 걸려서 나중에 기회 있을 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네요. 뭐 아주 급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또 알고 계실 거고 해서 오늘 핵심 포인트까지 말씀드리는 걸 생략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맞춰야 될 것 같네요. 많은 참조가 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동조하시는 분들은 꼭 좋아요 버튼이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